챕터 2 CNC 프로그램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섹션 1에서부터 섹션 6까지 모두 다 골고루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본문 내용이 선반과 밀링, 머신링 센터죠.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일단은 요 밀링 기능사이기 때문에 밀링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반도 같이 병행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밀링 기능사 여러분들 취득하게 되면은 선반 기능사도 같이 또 따게 되잖아요. 반대로 선반 기능사를 합격하시게 되면은 밀링 기능사를 여러분들 또 따듯이 그래서 어차피 두 개 따는 거니까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요 CNC 공작 기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해 놓으신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CNC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1번, 5번, 15번, 16번, 18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좀 확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CNC 공작기계 좌표계의 이동 위치를 지령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지령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절대 지령 방식과 증분 지령 방식, 혼합 지령 방식이 있어요. 이걸 또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선반과 밀링이라는 거예요. 자, 선반에서는 절대 지령을 어드레스 대문자 X, G로 구분해서 사용하고요. 증분 지령 방식은 U, W로 구분하고요. 혼합은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X, W로 쓸 수도 있고 U, G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밀링에서는 뭐예요? 3축이잖아요. X, Y, G. 그죠? 그래서 G90과 G91로 구분해요. 그래서 G90이면은 뭔 지령이다? 절대 지령이다. 그 다음에 G91이 뭐다? 증분 지령이다. 그래서 어드레스는 X, Y, G로 요 세 가지로 둘 다 공통적으로 해서 우리가 좌표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어요? 그렇죠. 3번 잔여 지령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5번 머신 센터 프로그램에서 공구 길이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밀링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구가 요 위쪽에 존재하죠. 그 다음에 아래에 공작물이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 센터 같은 경우는 뭐입니까? 그렇죠. 3축 제어죠. X, Y, G. 그래서 공구 길이는 뭡니까? 1번 보게 되면 Y축에 명령해야 된다는데 Y축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G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개의 공구를 사용할 때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구 하나로 모든 걸 가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공구들이 필요한데 그 공구 길이가 다들 조금씩 편차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원점을 뭐 여기다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 공구가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공구 길이 보정을 해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49는 공구 길이 보정 취소 명령인 거고요. G43이 플러스 방향 공구 길이 보정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죠? 뭐예요? G44는 뭐다? 마이너스 방향 공구 길이 보정을 나타내는 G코드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5번 몇 개의 단어가 모여 CNC 기계가 동작하도록 하는 하나의 지령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4번 지령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주소, 어드레스죠.
그래서 영문자, 대문자 A부터 G 중에 한 개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치란 게 나오는데 데이터가 값이잖아요. 그래서 수치값이에요. 그래서 주소 기능 뒤에 두 자리 수나 네 자리 수를 사용하여 우리가 명령을 지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뭐냐? 명령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주소와 수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모여서 구성된 게 뭐다? 그렇죠. 지령절을 블록을 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건 참고로 하나 더 기억하시게요. 전개 번호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드레스, 주소 중 하나입니다. 주소. 그죠? 그래서 하나의 반복, 복합 사이클에서 뭘 알려줘요? 그렇죠. 시작과 종료를 알려주는 하나의 뭐다? 번호를 뜻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6번 머신센터에서 XYZ축에 회전하는 부가축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 이 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머신센터는 기본적으로 XYZ 3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축 1차와 보조축 2차가 있는데 우리가 증분 명령할 때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U, V, W다. 그 다음에 보조축 2차는 P, Q, R이다. 그 다음에 회전축이 A, B, C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X, U, P, A 요걸 갖다가 기억하시게 되면은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죠. 알파벳 순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음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8번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하기 위하여 공작물 좌표의 원점과 일치시키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프로그램 원점이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작물의 좌표기를 여기다 잡았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원점도 같은 지점을 잡아줘야 우리가 이 공작물의 치수를 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반이 됐던 밀링이 됐던 공작물의 좌표의 원점과 뭐는 일치시키는 게 좋다? 그렇죠. 프로그램 원점을 일치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챕터 2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챕터 3 CNC 프로그래밍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반과 밀링 부분이 혼용되어서 기술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G코드에 따른 의미와 지령,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8번, 9번, 17번, 18번, 2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부터 봐볼게요. 8번 머신센터에서 고정 사이클을 지령하는 방법 중에서 K0 또는 L0의 의미를 찾는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은 교재 217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K 또는 L은 뭘 뜻한다? 그렇죠. 반복 횟수를 뜻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했어요? K0, L0. 0,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3번 구멍 가공을 수행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9번 머신센터에서 공구 길이차를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문제예요. 이거 우리 공구 길이차 왜 측정하죠? 그렇죠? 공구 길이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공구 길이를 보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구 길이차를 측정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게 뭐다? 그렇죠. 하이트 프리세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규정된 높이를 갖는 하이트 프리세터이고요. 여기에 공구 끝이 이렇게 닿아서
요 차를 측정해서 뭐한다? 공구의 길이를 보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17번 머신센터의 고정 사이클 중 G코드와 그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자, 76은 정밀 보링 사이클 맞고요. 81이 드릴링 사이클이죠. 자, 83이 뭐예요? 그렇죠. 아래 나와 있죠? 심공 드릴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G84가 태핑 사이클. 자, 그러면은 보링 사이클은 뭐예요? 그렇죠. G86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16페이지와 217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뭐예요? 고정 사이클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고정 사이클을 각각의 G코드에 따른 용도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18번. 다음 중 머신센터의 G코드 일람표에서 원점 복귀 명령과 관련이 없는 코드는? 자,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G29예요. 얘는 선반에서 사용하는 G코드로 원점으로부터의 복귀를 나타내요. 그래서 머신센터에서 원점 복귀하는 G코드는 G27, G28, G30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22번 머신센터에서 여러 개의 공작물을 한 번에 가공할 때 사용하는 좌표계 설정 준비 기능 코드가 아닌 것은? 자, G92는 뭐예요? 공작물 좌표계 설정 준비 기능으로 뭐다? 한 개의 공작물을 가공할 때 사용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54부터 G59가 공작물 좌표계 1번부터 6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공작물을 한 번에 가공할 때 사용하는 G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반과 마찬가지로 밀링도 이러한 각각의 G코드에 따른 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G코드의 지령 방법, 어떻게 지령하느냐. 그래서 각각의 어떤 어드레스에 따른 내용들이 뭐를 뜻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챕터 3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강의네요. 챕터 4 캐드캠. 자, 캐드캠은 본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꼭 본문 내용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풀어볼 문제는 1번, 2번, 6번, 9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캐드캠 시스템의 주변 기기 중 출력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뭐 문서 같은 거 출력하면 어떤 걸로 출력해요? 그렇죠. 프린터로 출력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뭐 조이스틱이라든가 트랙볼은 뭐예요? 그렇죠. 입력하는 입력 장치이고요. 하드디스크. 우리 파일 저장할 때 어디에다 하죠? 그렇죠. 하드에다 하죠. 그래서 얘는 뭐다? 저장 장치를 뜻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출력 장치, 입력 장치, 그 다음에 뭐 저장 장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2번. 캐드캠 작업의 흐름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캐드캠 그리고 뭐한다? 가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트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CL 데이터, 그 다음에 포스팅 프로세싱, 그 다음에 DNC 가공, 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캐드캠 작업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6번. 다음 중 캠 시스템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캠이 뭡니까 여러분? 가공이에요. 가공. 그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도형을 먼저 정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정의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곡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들을 가지고 뭘 정의해요? 그렇죠. 곡면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구 경로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9번 캠 시스템에서 CL 데이터를 공작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NC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무엇이라 하든가. 자, 뭐예요? 1번 포스트 프로세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포스트가 뭐뭐 후에 뭐뭐 다음에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프로세스가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이 NC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이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CNC 밀링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G코드라든가 종류가 너무 많죠.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G코드들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뭐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은 G코드 표가 있잖아요. 뭐 그걸 따로 뭐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자꾸 G코드를 보시면서 반복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G코드가 덜 헷갈릴 거고요. 당연히 이 G코드에 따른 뭐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지령, 방법들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공부할 양이 좀 많기는 해요. 그래도 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이 부분들을 반복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파트 3 CNC 밀링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파트 5 안전관리네요. 그래서 안전관리는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을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게 되면은 거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고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한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사항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문제들을 가볍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개 문제를 풀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챕터 1 기계 가공 시 안전사항은 9번과 17번만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9번 문제로 가볼까요? 9번 밀링 가공의 작업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절삭 중 작업화를 착용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공구가 떨어져서 뭐 발등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뭘 갖다가 착용해야 돼요? 일반 운동화가 아니라 작업화를 착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칩들이 비산하잖아요. 날아다녀요. 그래서 반드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되고요. 절삭 중에는 절대 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이게 기계가 구동하다 보니까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은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삭 중에는 절대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거고요. 칩 제거는 절삭 중, 어휴, 큰일 나죠? 절삭 중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절삭 후 또는 기계 가동을 멈춘 후 뭐 한다? 장갑을 착용하고 브러시, 전용 공구를 사용해서 칩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17번 안전한 작업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거네요. 자, 1번부터 봐보죠. 기계 위에 공구나 재료를 올려놓지 않는다. 그러죠? 만약에 공구나 재료가 올려놓은 게 떨어지게 되면 뭐예요? 또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올려놓지 않는 거고요. 맞는 내용이죠. 기계의 회전을 손이나 공구로 멈추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세탁기가 회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손 집어넣어서 멈추나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세탁기들은 다들 뭐예요? 커버 자체가 열리지도 않아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세탁기라든가 하는 경우는 다들 뭐예요? 회전하고 있는 도중에는 열리지도 않습니다. 절대 회전하고 있을 때 손이나 공구로 멈추면 안 되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절삭 공구는 길게 장착하여 길게가 아니고 뭐하게요? 짧게 장착하는 게 좋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겁니다. 요 칩 제거 이야기는 앞 문제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칩을 제거할 때는 장갑을 끼고 브러쉬나 칩 클리너 등 전용 공구들을 사용하여 칩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챕터 2 CNC 기계 가공 시 안전사항이에요. 여기에서는 4번하고 11번 두 개만 좀 봐보도록 할게요. 4번 머신센터 작업 시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1번 기계 원점 벗기는 급속 이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급속이 아니고 저속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한번 그냥 봐보죠. 가공하기 전 공구 경로를 확인을 반드시 한다. 당연히 그래야 될 거고요. 자, 공구 교환 시 ATC라고 나오는데 ATC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동 공구 교환 장치를 뜻해요. 우리가 공작물을 가공하는데 공구 하나로 다 모든 걸 가공하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작물을 가공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공구들이 쭉 필요하겠죠. 이것들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게 ATC라고 해서 자동 공구 교환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공구들을 싹 다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너 몇 번 공구 갖고 와서 뭐 가공해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구 교환할 때는 ATC 작동 영역에 접근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돌면서 공구를 교환하고 있는데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자, 네 번째, 항상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렇죠? 사고가 나게 되면 반드시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죠. 비상정지 버튼을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계 자체가 뭐가 돼요? 구동 자체가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고로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11번 CNC 공작 기계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봐보게요. 절삭 가공 시 절삭 조건을 알맞게 설정한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겠죠. 자, 공정도와 공구 세팅 시트를 작성 후에 검토하고 입력한다. 자, 이래야 우리가 뭔가를 누락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자, 공구 경로 확인은 보조 기능이 작동된 상태에서 작동이 아니라 뭐예요? 오프된 상태, 꺼진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기계 가동 전 비상정지 버튼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챕터 3 CNC 장비 유지 관리예요. 여기에서는 2번과 13번만 봐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의 일상 점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매일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절삭유의 유량이 충분한지, 그죠? 우리 가공하다가 절삭유가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상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각 축이 원활하게 움직이는지 여부. 당연히 매일 점검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각 축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공을 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축의 회전이 올바르게 되는지 여부. 당연히 매일 점검해야 될 거고요. 이것도 2번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네 번째, 기계의 정밀도를 검사하여 정확한지 여부.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얘는 뭐예요? 그렇죠. 매년 점검 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계를 갖다가 점검을 하는데 매일
이 기계가 이 공작물을 깎았을 때 얼마만큼 정밀도가 유지가 돼요라고 매일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매일이 아니라 뭐다? 매년 점검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3번. CNC 공작기계가 자동 운전 도중 충돌 또는 오작동이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뭔가 충돌이 일어났다든가 오작동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비상정지 버튼부터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화면상에 경보 내용이 뜨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한 후 원인을 찾는 거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의 이상 유무를 하나씩 확인하며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강제로 모터를 구동시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자체를 갖다가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강제로 모터 구동해서 뭐 가공물을 갖다 공작물을 가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 오류에 따른 종류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오류들이 나왔을 때 해결 방법,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뭐 오류라 하는 것 자체 뭐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알람, 경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강의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뭐 해라? 본문 내용을 먼저 정리하셔라.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뭘 해요? 핵심 기출문제 자체를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중요도에 따른 본문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핵심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유형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알파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나셨으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CBT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은 시험에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랄게요.